네. 먼저 우리 해기사협회에서 생각하는 그 해기 전선과 관련된 핵심 좀 포인트가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우선은 상급 해기사의 자체 육성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해기 단절을 막고 해기 전승을 위한 전략적 대책 수립과 시행에 노사정 산업계가 함께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분기점에 와 있다라는 그 위기 의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희는 한 6가지 정도를 좀 언급하고 싶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로 한국인 상급 해기사 자체 양성이 불가피하다. 외국인 해기사로 대체하는 것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고 앞서 빔코에서도 말씀했었던 그 자료에 의거하건대 관리급 해기사는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체 해기사 양성은 불가피하다. 두 번째는 상급 해기사 육성 및 수급 안정 방안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사 간 외국인 해기사 고용 범위를 재협의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역삼각형의 구조를 빨리 개선을 해야만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육해상 해기사 연계 수급 및 운용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원의 이직 및 경력 개발 프로그램 CDP를 운영을 하고 해기 인력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국가적 인적 자원 관리가 필요하다. 특히 해기사 면허 제도 개선을 통해서 1급 해기 면허를 조기 취득할 수 있도록 해서 장기 승선 내지 육해상 진출 시 메리트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차세대 선박, 특히 스마트십이나 자율운항 선박에 부응하는 해기사 육성이 필요로 하고 다섯 번째, 해기 전승을 위한 노사정학 산업계의 공동 대응과 추진이 필요하다. 그래서 특히 상급 해기사 확보를 위한 통합적이고 효과성이 높은 대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로 하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래 해기 인력 육성 협의회를 통해서 12개 기관 단체가 교육기관, 선언기관, 교육기관 이렇게 같이 노사정학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앞서 이철중 이사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내양선, 즉 연안해운의 경우에는 해기사 수급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내양선 같은 경우에는 고령화가 굉장히 심각해서요. 60세 이상은 57%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임금도 2020년 기준 내양선원의 평균 임금이 외양 대비 약 64% 수준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해운조합에서 인천 해사구와 6급 해기사 양성에 대해서 직접 선주 쪽에서 나서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특히 조금 짚고 가야 될 이슈를 사회자가 선정을 한다면 육해상 진출 문제, 그죠? 예, 그지 커리어 패스, 직업 연계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되거나 혹은 제도적으로 좀 보장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예. 그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임금 문제가 있었어요. 네.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이미 다루었던 이슈, MZ세대 특징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직률, 이탈률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보상, 복지 뭐 이런 것들이 해기 전승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만은 우리 한국 선원의 임금 구조나 평균 임금 구조, 그 다음에 이런 거를 국제적으로 대비해 봤을 때 좀 어떤가요? 우리나라 수준은? 네. 어떻게 보면은 부원과 해기사를 나눠봤을 때 부원은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훨씬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예. 국제 경쟁력에서는 없고, 예. 그다음에 해기사 측면에 봤을 때는 주니어 차원에서는 2항기사까지, 예. 3항기사부터 2항기사까지는 또 이것도 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네. 뭐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죠. 예. 그런데 이제 또 한편으로 보면 관리급 해기사, 예. 이제 1항기사하고 선기장이 되겠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거기는 전 세계가 다 부족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서로 스카웃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 관리급은 해외와 유사하다,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상위 직급은 해외랑 비슷하고 예.
그다음에 중간 관리급과 중간급과 그다음에 부원에 대해서는 뭐 비교 안 될 정도로 많이 높고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아까 예, 예. 이태중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 임금 경쟁력을 저희도 봤는데 상급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임금 차이가 안 납니다. 우리나라 회계사나 뭐 다른 나라 회계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예. 문제는 우리나라의 초급 회계사의 임금이 너무 높다. 높은 게 문제입니까? 네, 하우상박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예. 그러니까 하급 회계사의 급여가 너무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아무래도 좀 예전에 졸업하는 시점이 다 비슷하고 대기업 공채 시에 우수한 회계력을 먼저 선점한다는 그런 입지하에 예. 그냥 입도 선매식으로 먼저 좋은 회계사들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초급 회계사의 급여가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국 선언에 저희가 봤을 때 약 한 170%까지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초급 회계사의 이제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하우상박 구조의 임금 구조. 그래서 초급에서 상급 회계사로 가게 되는 그 약 한 4년 정도의 시간. 그러니까 3항사, 2항사 마치고 2항사에서 1항기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 약 한 3, 4년의 그 시간을 징검다리 역할로 해서 노사정이 함께 어떤 임금을 보존해 준다든가 예.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어떤 경력 개발이라든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시간적인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을 같이 머리를 맞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얼핏 들어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이해가 안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관리급 회계사는 이제 시장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아무래도 부족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다 있다 보니까 이제 그 임금 구조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시장가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니어가 외국보다 높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더 선호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부원도 그렇고 이제 또 외국보다 높으면 당연히 한국 선원으로서 어떤 임금 경쟁력이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렇게 진급을 하는 상위급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또 임금 보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국의 이제 170%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경쟁국가는 어느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뭐 인도라든가 필리핀이라든가 예. 우리 같은 선원 송출국 같은 예. 경우에 송입국 같은 경우에 예. 그렇게 임금 수준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예, 선원국을 네. 의미하는 거네요. 선원국. 예. 근데 이제 그런 선원국은 사실 이 국가 이 성장이라든지 개인 1인당 GDP나 이런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보다 좀 많이 낮지 않나요? 근데 그걸로만 평가를 할 수 없는 게 예. 회계사라고 하는 능력 자체가 예. 이미 국제적으로 이렇게 스탠다드화 되어 있는 어떤 기술 능력이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회계사만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 이제 필리핀이든 미얀마든 이제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보고 채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선원이라고 해서 똑같은 회계 능력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원만 예를 들어서 더 많이 달라라고 한다면 예. 이제 선주사나 선박관리사 쪽에서는 우리나라 선원보다는 예. 동일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제 상대 경제국가에 있는 다른 나라 선원들을 먼저 초급사관을 사용을 하겠죠. 예. 그러면서 결국에는 초급사관이 이제 고급사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되면서 결국에는 이제 고급사관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초급사관의 급여가 높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국적 선대에서 이제 픽업을 하지 않으면 이제 뭐 해외 취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 어렵고 결국에는 상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이제 사다리가 이제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 경쟁을 해야 하는 국가가 선진 해운국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임금 구조의 경쟁은 또 선원국과 경쟁을 해야 되는 구조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개선 대책에 대해서 잘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육기관의 측면에서 그러면은 우리 개선책이나 대책, 전망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는 우리 정 학장님께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오늘 주제에서 다루고 있는 키워드가 되는 핵이 전승이라는 것은 스피릿이 담겨져야 됩니다. 그 스피릿을 가장 잘 인식하고 교육해야 되는 기관으로서는 저는 대학을 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미래 핵이사들에게 결국은 어떠한 스피릿을 심어주느냐 라는 문제인데요. 이 부분을 결국 우리나라 해운 산업의 어떤 비전 속에서 저는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해운 세계 탑의 해운국이 되고 또 해운국으로서 유지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선원의 역할이 크다라는 것을 초반부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핵이 전승의 어떤 필요성 측면에서도 사용자가 있고 산업계가 있고 국가가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의 핵이 전승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의 어떤 다변화가 이렇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교육기관 자체는 이런 정책의 바탕 위에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그 해양대학의 이런 교육기관의 어떤 정통성은 교육부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선원 공급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가 맡고 있고, 또 이 선원의 중요성을 인식을 해서 승선근무 예비역이라는 부분은 이제 국방부에서 제도를 이렇게 지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육부에서 내려다보기에는 해양대학이라는 게 어떤 특수 목적성으로서의 해운 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아니라 일반 대학에서 고등교육기관으로서의 간주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서 우리가 관비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 외에는 특수목적성이 인정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정책의 다변화 측면에서는 교육기관이 핵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정통성을 살릴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보호받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추가적으로 조금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핵이 정신, 그죠? 스피릿 얘기해 주셨어요. 핵이 정신에 대한 교육 필요하고, 우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그 교육부 산하 조직으로서 양성은 교육부에서 하고 있고 사용은 해수부 산업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죠? 네. 그 보조적 역할로 또 이제 국방부가 참여를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까 그 해수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서로 이것들을 인정해서 그러한 지원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기관 측면에서 추가적으로 우리 김 학장님께서 조금 더 말씀해 주시지요. 예, 정중식 학장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교육기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도 뭐 같은 입장이고요. 저희는 조금 더 디테일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제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핵이전선과 관련된 부분들은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나 목표의식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해양계 대학을 왔고 그리고 해운업계에 종사할 생각이 있는 학생들에게 그러한 동기부여 그리고 이런 핵이전성을 통한 즉 선박 성성 경력을 통한 진출 분야에 대한 다양성이라든지 이점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목표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이것이 곧 핵이 전성이 되는 장기 성선으로 가는 길이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커리어 패스에 대한 부분들을 비교과 프로그램이라든지 체험 중심의 활동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교육 체계로 조금은 더 변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디테일한 예를 하나 드린 것이고요. 사회적 제도적 활성화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도 역시 공감을 하고 있고 조금 노력을 더 하려고 합니다. 교육기관적 측면에서는 특히 장기 성선 희망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식별을 하고 또 발굴을 해서 도선사와 연계시켜주는 이런 1:1 멘토링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그 핵이사 협회라든지 하는 데서도 핵이전선과 관련된 여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던 장기 승선에 대한 동기부여적 측면에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목적 기금을 더 태워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내일 채움 공제 이런 제도들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승선을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의 방식으로서 제공이 된다면은 미래 뭐 회기 청년을 위한 내일 채움 공제 같은 이런 제도들도 활성화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5년간 승선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목적 기금을 더 태워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노력 중에 한 개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금방 이제 그 뒤쪽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그 채용 공제 기금 같은 경우에는 교육기관에 있을 때 어떤 보조적 수단으로는 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제 홍보적 목적이 되고 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동기부여와 목표 의식을 심어주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진출 분야의 다양성, 커리어 패스에 대한 그 소개, 교과목에 대한 재편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목포해양대학교의 정 학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어떤 회기 정신, 스피릿과 관련된 내용과 말씀해 주신 그 동기부여 양해양대학교 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그 노조와 기업적 측면에서 또 우리가 어떤 그 역할을 해봐야 될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양 학장님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말씀을 해주시고 특히 그 스프릿이라든지 또는 동기부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우리가 회계전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가 외양성선에 저희가 종사를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중심으로 얘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내양성선 선원들에 대한 그 매력화가 하나의 정책의 중요한 그 키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외양보다는 내양선에 근무하는 것을 선호하고 그렇게 되도록 그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근데 우리 쪽에 또 우리 외양 쪽이라든지 우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의 선원 정책은 그 해기사 중심의 한국인 해기사 중심으로 좀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 GNI가 17년에 처음 3만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3만 5천 달러를 돌파해서 3만 5,168달러까지 갔습니다. 어쩌면 3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하는 국가에서 자국선을 유지한다는 것은 큰 도전 과제가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예. 특히 그 부원선언에 대한 부분은 우리나라는 현재 임계치에 다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린 제한 요지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승선 제한에서 한국인 선원 의무 승선으로 컨셉을 바꾸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선종과 미래기술 중심으로 한국인 해기사를 승선시켜 양진의 해기사 양성 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학령인구 감소라든지 그다음에 대체복무 인원 감소, 그다음에 해양계학교 졸업인원 그리고 해운 연관 산업의 인력 수요, 그다음에 해기 전승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예 인력으로 양성하는 이런 것이라고 컨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한편으로는 해상 근로 기피로 승선 운항 인력 수요와 공급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서 인력 문제 해소, 그다음에 친환경, 비용 절감, 해양 사고 저감 등을 위해서 자율운항 시스템의 도입과 그 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 해기 인력 양성과 항공의 부원선을 비롯한 기존 인력의 재교육 방안까지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우리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 중에서 승선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 그러니까 선원들의 복지 차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휴가 일수의 연장, 그 유급휴가 제도에 대한 이런 개선입니다. 그리고 장기 승선 수당, 그다음에 장기 승선 소득세 감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아까 학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채용 공제를 비롯해서
어쩌면 퇴직연금까지도 검토하고 예. 그다음에 당장에 필요한 것은 재해보상 기준에 대한 그를 좀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선원 유족 보상금까지도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해기사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해운의 인력이 지금까지 운항 인력에서 어떻게 보면은 해운 전문 인력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예. 즉 1인에 대한 부가가치가 올라가고 그 개인이 가진 보안 등급이라든지 정보력이 분명히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해기사한테는 국가관이라든지 우리 정학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비슷한 시맨십에 대한 부분이 강조될 중요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선주나 노조나 다 같이 합심해서 한국의 선원들의 복지 정책 개선을 위한 이런 노사합의에도 적극적으로 임할 생각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주로 이제 정책적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특히 우리 아무래도 이제 기업 단체에 계신 분이다 보니까 승선 기간 단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휴가 일수 증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장기 승선 수당, 소득세 감면은 이제 우리 정부가 좀 도와줘야 되는 내용 같고,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이것도 물론 이제 그 노사가 이제 펀딩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죠?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예. 우리가 이런 하나의 아이템을 가지고 이걸 꼭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다만 우리의 마인드는 분명히 오픈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노사 간의 협의에 충분히 임할 그 자세가 돼 있다. 그 말씀을 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노사가 잘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나은 복지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바로 이어서 그러면 노사가 해야 될 일, 교육기관이 해야 될 일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우리 정부는 도대체 어떤 일을 좀 하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 학장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지요. 정부의 회사 정책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거의 나왔다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뭐 정부의 부탁을 좀 드리자면은 역시 회사 정책에 대한 부분들은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야 되고 그리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해기전선과 관련된 선언의 역할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해양수산부라든지 각 정부기관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해운산업으로서의 역할, 국가기관 산업으로서의 중요성, 국가안보적 측면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역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회사 정책에 대한 앞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주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준비하는 이러한 구성원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주시고 시행에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부탁이고 당부입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중에 일관된 시그널을 보내줘라. 라는 말씀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중요성을 인식을 한다면은 정책적인 부분들을 아까 이철중 이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선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운협회로서 다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것이 맞다라고 보여진다면은 그것을 정책적인 방안의 입안에 대한 부분들은 제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장기 발전 계획들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계속 변화되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 시행에 매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다뤄보고자 해야 하는 주제들은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미래 해운을 대응하는 해기전승 방안 이와 관련돼서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예. 저부터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고 토론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각 기관 단체의 다양한 어떤 전략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또 함께 조율하고 효과적으로 어떤 대안을 마련한다든가 시행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말 성공적인 해기 전승을 위해서는
이게 각 기관 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전략을 함께 공유하고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장.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미래 회기 인력 육성 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기관 5개 기관과 선주단체 또 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운조합, 선박관리협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선원단체로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그다음에 한국해기사협회와 한국도전사협회가 있고요. 공익단체로는 한국선장포럼, 그리고 옵서버로는 해양수산부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12개 기관 단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회기전승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회기전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께서도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제가 예, 혼이 깃든 선원, 회기 전승이 바탕이 되는 이 선원의 미래는 곧 한국의 해운의 미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의 그 국가 정책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은 과거의 그 해운재건 5개년 정책 속에서 이 선원 정책에 대한 부분은 미미하였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다시 우리나라 해운재건 5개년 정책을 반영을 해서 국가 해운의 어떤 발전을 도모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 선원 정책, 해운 인력 육성에 대한 정책도 조금 더 폭넓게 수렴을 해서 교육기관부터 시작을 해서 해운 유관 단체들이 소위 인력의 바탕 위에 회기 정신이 깃든 그런 인력의 육성을 어떻게 할 건가라는 것을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내다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정부 정책의 이런 정책의 다변화, 질적인 향상을 위한 정책의 다변화를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전문 패널들을 모시고 한국의 회기 전승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봤습니다. 참석하셔서 훌륭한 토론을 해주신 전문 패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회계사들은 과거부터 한국인들만의 진취적인 능력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지금도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활약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도 다루었지만 이러한 한국 회계사들을 보호하고 전승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제6차 해사정책 토론회에서 대해서 잠시 미리 예고를 드립니다. 제6차 해사정책 토론회에서는 수산회기사, 즉 수산 후계 인력 육성 방안이라는 주제로 오늘과 비슷한 맥락에서 회기 전승이죠. 수산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회기사들에 대해서 조명하고자 합니다. 수산 분야는 해운 분야와는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많은 기대와 시청 바랍니다. 그럼 제5차 해사정책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